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우리 부사장님이 매일 아침에 오늘이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한 압박이신가 봅니다. 카메라를 절대 보지 못하고. 참 저는요. 12월 23일. 네, 저는 오늘 진짜 24일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심이세요? 네, 진심으로. 오늘 네. 그러면 금요일인 줄 아셨던 거예요? 네, 날짜가 네. 진짜 적어놓지 않으면 매번 헷갈립니다. 집에서도 맨날 그래요. 오늘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저도 사실 진짜. 요일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네. 많지 않은 편이긴 한데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직업병이죠, 직업병. 네. 직업병입니다. 직업병이면 날짜 오히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 하여간 그리고 뭐, 오히려 하루 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미국 시각에 맞춰서. 근데 하여간 제 기억에는 어젯밤 글로벌 라이브가 네. 전날이었다. 오늘 목요일이었다.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더 증가했기 때문에 하루에 이틀씩 예, 사시는 이틀기 그런 나오기 느낌이니까. 때문에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주일을 14일 정도로 보내고 계시는 우리 장 부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매일 밤에 미국 주식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있죠. 분들은 정말 하루를 이틀같이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본 바에 따르면 네. 그 야간에 들어오신 분들, 네네. 글로벌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아침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아이디가 보이고 그다음에 정말요? 예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 밤에 좀 최근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사요? 그러니까 밤에 뭐 가족끼리 모이는 그렇죠. 가족이 밖에는 못 조그맣게 나가지만. 소규모로 하는 뭐 그런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침으로 옮겨오시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좀 아쉬우세요? 아니 아쉬운 게 아니고 어디 가든지 이 안에만 있으면 상관없다. 나가시면 안 되고 이 안에서 3% 내에만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 예, 밤이든 그렇습니다. 오전이든 예, 맞습니다. 어디에다 예. 함께 하시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 좀 진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 올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기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잠시 후 장 부사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지 제가 살짝 봤더니 쫙 빅피처를 세부적으로 그려주셨더라고요. 시나리오를. 누가 말입니까? 김 의원님이요. 아, 김 의원. 네. 아, 그렇죠. 저분이야 네. 뭐 워낙 솔직한 얘기로. 레드썬 정신 아닌데 그것도 그렇지만 아니 네. 아까 제가 이제 어떤 거에 좀 그 고모가 됐냐면 네. 김밥을 사오셨어요. 아, 정말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최초로 네. 김밥을 얻어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요. 저 끝나고 그러면 먹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어이가 없어야 할 텐데. 저희가 왜냐면 네. 우리 여도원 앵커나 저나 가까이 있잖아요. 네네. 배에서 나는 소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유독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나요. 제가 너무 배고파갖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네. 김밥과 함께 우리 김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캐나다 현재 계신 또 미국 주식임시다 이양현 교수와 함께 월가 이야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연일 올랐던 어제 시장은 또 뭐 무슨 이유를 붙여서 반등을 예, 했을까요? 제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선된 경제 지표와 투자 심리로 이틀째 상승했다고 적었고요. 네. 오미크론 매파적인 연준 사회복지 법안 통과 우려 등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쌓이는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가 잘 나왔고 네. 심리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그렇지만 오미크론 문제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연준의 문제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회복지 법안이 통과된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또 백악관에서 좋은 얘기 살짝 예, 맞습니다.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네. 우리 문 의원께서 1월 달 초에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통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쵸. 우려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나아진 건 없지만 조금씩 야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 그런 내성이 쌓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보통 시장은 처음에 악재가 나오고 악재에 대한 내성이 나오고 다음에 회복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대 지수의 흐름을 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판 갈수록 조금 예. 약간 슬로우해지다가 다시 또 다시 땡기네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다우가 0.7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1.18%, 네. S&P 500 1.02% 올라가면서 끝에까지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상황이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막판에 저는 저 장대 양봉이 너무 좋아요. 아, 마음에 드십니까? 힘이 뭔가 빡 실리는. 그렇죠. 다음 날 또 시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네. 흐름입니다. 근데 그쵸, 이제 그쵸.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네. 내일이 휴장이거든요.
아, 미국이 또 휴장이죠. 휴장입니다. 아. 휴장이라서 우리 여동은행 거 내일 안 나온다는 저요? 나올 소문은 건데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나와야 되니까 성실하게. 그래서 예. 다소 조금 물건 그 주식을 팔고 나가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경제 지표 여러분들 제가 발표. 이제 웬만하면 지표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네. 예, 안 드리지만 오늘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2.3% 전망 네. 2.1%보다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2.1, 1.3이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작년 한번 생각해 보 작년. 작년이 어느 정도였어요? 작년에요? 작년 GDP. 아, 작년에는 좀 괜찮았고 그 재작년. 재작년은 좀 안 좋았죠. 근데 네. 보통 1년 전망치가 보통 2, 3%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인 거고요. 그다음 표가 되게 중요한데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어요. 소비자의 예.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고 네. 있는 소비자의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 네.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 달 혹은 6개월 안에 어떤 물건을 구입할지 구매 의향을 물어봅니다. 네. 설문조사가 나오는 편인데요. 전망이 111.5였어요. 네. 근데 115.8이 나와주면서 오, 더 올라갔네요. 5개월 내 최고치를 보여줬고 전월 109.5보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소비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물어본 거죠. 6개월 동안에 주택, 자동차, 가전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있으세요? 우리는 뭐 미국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주택, 자동차, 가전제품은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뭐 우리는 없죠. 미국 분들은 짠순이 있으신가 봐요. 있습니까? 짠순이? 제가 생각보다 저 되게 돈 펑펑 쓸 것 같죠? 아니요. 아니에요? 얻어본 적이 없어갖고 도대체. 제가 사드렸잖아요. 한 번. 사드린 거 한 기억 번 못 어메리카 하시고. 익스프레스 카드를 제가 결제한 거 한번 봤죠.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정말. 저희가 아침에 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문을 안 그렇죠. 열어요. 문 안 여니까. 그래서 안 썼는데 네. 저희는 별로 안 씁니다만 여기서 보게 미국 되면 분들은.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전제품 같은 거를 네. 지금 꾸준히 구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팬데믹 때 집에 있어 보니까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 심리에 대한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장이 올라오는 걸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슈를 보자면 화이자 치료제. 예,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약에 먹는 대해서 치료제죠. 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팍스로비드라는 약인데요. 네. 드디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이자가 백신도 만들고 먹는 치료제도 만드는데 그렇죠. 과연 어디에 더 또 주가가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일단은 치료제가 나와주면 보통 백신 기업은 주가가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만든 분 있지 않습니까? 안 만든 네. 분들은 4천만 명이 안 맞았어요. 지금. 네. 끝까지 안 맞겠죠. 그쵸.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부터 재택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집에서 먹는 겁니다. 네. 먹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12세 이상 하루 2번 5일간 복용하는 거 돼 있는데 저 약을 갖고 들어가면 걸려도 나을 수 있다. 보시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뭐였죠? 무슨 감기 중에서 되게 심한 감기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타미플루. 신종플루? 네, 신종플루 그 타미플루 약 구하기 정말 힘들었었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구하기 용이하겠죠. 이미 내년도에 1억 2천만의 문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이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라서 네. 다 드시면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가지고 한번 게임 체인지 다시 한번 그런 바람이 불 수도 있다. 화이자가. 네, 그래서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네. 그때가 신종플루가 아마 2010한 5, 6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2012년도였나? 그랬을 되게 거예요. 초창기였어요. 2007년도, 2010년 전이었나? 아들이 걸렸어요, 저는. 신종플루예요? 그래서 직접 먹였는데 굉장히 못 먹는 거예요. 너무 왜요? 힘들어하고 아니 약을 아기가 어렸으니까 알약 잘 못 먹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생각했던 걱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잠을 깹니다. 그때는 진짜 안 먹으면 안 됐잖아요. 구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고 여러분들 솔직히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 유명인 분의 자제분들도 네, 맞아요. 약간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먹였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 다시 한번 1000슬라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팔았다면서요? 1008달러, 예, 그렇죠. 네. 1008달러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7.49%에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14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부분이 110억 달러이기 때문에 네. 남는다 오히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2,45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대금이죠. 세계 1등은 부자가 1등은 여전히 일론 머스크다. 재산이 뭐 300조라면서요? 2,450억 달러는 300조 원 되죠. 예. 300조. 여전히 1등입니다. 300조. 가늠이 안 되는 어느 정도인지. 올해 증가한 분이 890억 달러니까 100조 원이 증가했어요. 200조 원 있었는데 100조 원이 증가해서 1년에 300조. 재산이. 1년에요. 근데 여러분들 100조 원 1조 원 되면 뭐 돈에 대한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죠. 저는 뭐 지금 뭐 한 1억만 있어도 개념이 없거든요. 뭐 인생 뭐 있습니까? 한 방이지. 저희는 뭐 네. 워낙 서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조는 네. 저희가 가늠이 안 돼요. 좀 1조만 이렇게 해보고 싶네요. 네, 1조만 그렇습니다. 주세요. 네. 네. 뭐 절대 안 줄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뭐 맵을 기사가 별로 보도록 없는데 할게요. 맵을 보시면 1번 애플인데 네. 애플이 어제도 CT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진짜 계속 나옵니다. 좋은 네. 내용.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애플을 하지 마시고 다른 기업들 했어요. 좀 구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해주고 다른 것들 좀 물론 오늘 올라갔지만 좀 다른 것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여전히 애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서 제가 어제 글로벌 라이브 때 5가지를 들었는데 극찬 일색입니다. 지금. 애플이요? 예. AR, VR 헤드셋에 관심도 커지고 있고 내년도 아이폰의 판매 증가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말도 못하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연이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번 테슬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7.5%. 예, 근데 한 게 뭐냐면 옆에 있는 거 뭐냐면 껴 있는 거죠. 주행과 지금 포드. 포드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제 전기차 업종의 대장주가 아닌가 네. 테슬라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 3번 저 조그만 거 예, 여러분들 뭐죠? 이제 그 보기 전에 구글, 페이스북이 이제 페이스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구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냥 오르고 떨어진 겁니다. 의미가 보시면. 없다. 예, 의미가 큰 없다. 의미가 없다. 네, 3번은 모더나인데요. 모더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6% 6%가 넘게. 밀렸는데 갑자기 특허 분쟁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좀 뭔가 좀 그 악재거리가 새로 특허 생긴 게 아닌가. 분쟁의 대상은 백신인가요? 그렇죠. 백신 관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네. 글쎄 보통 이런 부분들은 잘 넘어가지만 하루 이틀 단기간에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고요. 네. 끝으로 혹시 그 애플 위에 있는 빨간 거 ORCL 오라클 예. 지금 괜히 썰어 인수한다고 얘기하자마자 실적이 좋았던 분을 다 반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부사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큰 훼손이 없다면 앞으로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금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오라클은 워낙 좋은 주식 가져가면 좋은데 다만 어떤 얘기냐면 남들 갈 때 못 가면 되게 아쉽죠. 예, 아쉽고 소외감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니까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물론 새벽에 왔지만 네. 바로 발췌한 기사가 있습니다. 뭐죠? 드디어 그 바이백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3분기 바이백이요. 네. 2,346억 달러를 보여주면서 최고치를 보였다. 라고 분기로 보게 되면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일조한 기업도 쭉 나오는데요. 애플이 205억 달러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 바이백을요. 네. 한 4,5조 원 정도 되는 원화의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알파벳이 150억 달러, 메타 플랫폼이 126억 달러, 오라클이 거의 100억 달러 달하는 그 매입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90억 달러 달하는 매입을 하면서 네. 이들 기업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바이백은 미국이 짱이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게 진짜 높은 거냐? 네. 바로 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백 넘겨주시면 됩니다. 야, 바이백이 그 보라색이고요. 엄청 올랐네요. 배당이 약간 하늘색인데 배당도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 그다음에 바이백도 10년 내에 최고치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웬만한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그 우리 여동원 앵커야 뭐 이자 및 배당성이 워낙 크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5천만 원은 뭐 너무 약과다. 금융수도 종합과세에 걸리셔갖고 너무 걸리죠. 세금 많이 낸다는 소리 듣던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배당을 얘기합니다. 배당이라는 게 물론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쵸.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고요. 세금 걱정 좀 네. 했으면 좋겠네요. 많이 받아서. 글쎄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로 세금을 좀 절세하는 건 좋은 건데 네.
절대 탈선하지 마십시오. 탈세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은 다 뜨잖아요. 할 수 없죠. 예, 다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한 모든 부분들이 예탁원에 잘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그게 후에 또 청구될 수 있다고 하니까 물론 세금은 저기 배당세는 떼고 주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까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세금은 언제 내죠? 다음 그러니까 올해에 실현된 이익을 이듬해 5월에 자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신고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어려워하시는데 보면은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몰아서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HT에 가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5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먼 것 같지만 날짜로 따지면은 몇 주 안 남았어요. 한 3주 남았나요? 그 정도 나오는데 제 강의가 뭐 졸작이에요, 졸작인데 1월 15일 날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1교시는 전내은 부장의 슈퍼 리치를 위한 종목 11개를 공개하는 거고요. 저는 실적 시즌 때 여러분들이 그 정말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일명 보물찾기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은요. 미국 측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가능하니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갔다 안 하실 분들은 들어간 김에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 온라인 세미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첫 번째 온라인 세미나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성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그때 어쩌다 보니까 진행하러 왔었는데 실시간으로 그 주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그때 명수 알고 계시죠? 네. 12만 명인가? 아니요, 13만 7천 명. 허위사실 유포.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그러니까 미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죠. 좋은 기회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 부사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저희가 이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많이 모시고 작은 음악회도 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얼굴을 맞대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에 25일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3프로 상담소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담소에 나와서 시청자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마법피리 송솔나무 씨와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그룹 여행 스케치가 미니 콘서트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올해도 저희 3프로TV가 여러분을 위한 정말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직접 뵙고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래 영상 아래 댓글을 좀 써주시고 이 양식을 좀 채워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 추첨을 해서 여러분의 댁으로 정말 괜찮은 선물들 이런 옷 같은 것들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프로TV가 만든 3프로 다이어리, 이 다이어리를 주변 분들 그리고 친구분들께 선물하시면서 힘든 이웃도 돕는 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 25일 토요일 6시 그때 봬요. 정프로 이거 비밀인데 요새 이 종목이 핫하대. 야 이거 내일 간다니까. 너 빼고 다 샀어. 내년에도 끌려 다니실 건가요? 메리츠증권 2022 시장 전망. 2022년에는 김민우만 좀 올라주면 딱 되는데. 전기차를 들어가 볼까? 도대체 무슨 섹터를 사야 되는 거야? 메리츠증권 2022 시장 전망. 혜택 1. 2022년 AI워 3시간 특강. 혜택 2. 투자에 정답을 얻는 책 읽기 수강권 제공. 혜택 3.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도 함께 드립니다. 메리츠증권 2022 시장 전망. 컷.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수고들 했고. 근데 이거 다 주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내 월급은 누가 주는 거야? 자, 우리 정프로님은 연기자로 데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요. 폭풍 연기 오스카상 받으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저렇게 재미나게 찍을지. 그러니까요. 제가 담고 싶어요.
연기를요? 예, 연기를. 한번 그러면 해보실래요? 예, 넘어갑니다. 예. 메리츠 신공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전망과 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업종별 전략까지 담아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라는 거 우리 정프로님의 폭풍 연기를 통해서 확인하셨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이나 그리고 이 영상 하단에 있는 URL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가끔 안경을 쓰잖아요. 근데 자꾸 뭐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안경 쓰지 말고 렌즈 껴라. 근데 저는 나이 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이 드신 분한테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만하시고요. 네, 자 그럼 바로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김밥.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먹는 거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가요? 최고. 자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고 뭐요? 저 참치로. 그럼 나중에 예. 코로나 좀 끝나가면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 주시는 자료를 제가 미리 보고 요거 하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연말 시장부터 내년도 시장까지 좀 이렇게 쫙 길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 전달해 드려야겠네요. 네. 먼저 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까지 하면 오늘까지 하면 4번째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린 것 같고 벌써 이제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델타 이후에 지배종이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는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장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거니까 팩트로 나타난 거고 이제 이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미치는 파급력이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능성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진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그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투심은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일단 높은 전파력. 이미 영국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높은 전파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보건당국이라든지 정부 당국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이거죠. 이렇게 너무 많은 환자들이 나와 버리면 의료 시스템 마비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때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치료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경제가 위축되는 봉쇄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실제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의 특징이 좀 경미한 증상이다라고 하니 보통 예전에 저희 작년에 저희 코로나 대구에서 한번 처음 확진자분 나왔을 때 크게 나왔었죠. 그분 한 3개월 동안 집중 치료 받으셨고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입원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또 이제 치명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치명률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코로나 발생 현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지난 여름 때 있었던 수준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사망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치사율로 그러니까 치명률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걸로 보면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다른 질환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인 건 맞는데 지금 코로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와 있지 않나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주 초반 이후에 좀 나온 데이터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간밤에 남아공이라든지 스코틀랜드에서 했던 연구에 의하면 연구 결과가 좀 발표가 된 거 있는데 이게 위중증이나 또 그래서 입원 환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또 결과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좀 다시 한번 주반으로 와서 좀 살아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오미크론이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11월 24일에 남아공에서 발표가 됐고 26일 날 WHO에서 바로 의료종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 주요 지배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 4개 국가를 좀 가져왔는데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는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구나. 두 번째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치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자 수는 그렇게 같이 동반해서 늘어나지 네. 않고 있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남아공에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꺾였어요 지금. 남아공이 꺾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급격히 또 꺾였어요. 급격히 꺾였습니다. 저희 일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일본이 왜 그렇게 된지 누구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 남아공 케이스를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급격히 꺾였는데 이게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빠르게 시장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냉기가 온기로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였던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파도가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꺾인 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꺾여서 정말 걸릴 사람은 다 이제 걸리고 다시 한번 왜요? 아니요, 걸릴 사람 다 걸렸다 그래서 걸릴 사람은 다 걸리고 네. 이제 좀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가운데 저는 다음 장의 이 제목을 보고 미소가 띄어지네요. 산타렐리아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오늘도 S&P로 기준으로 보면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S&P 500도 1%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12월 누적으로만 보면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잠시만요. 네. 너무 시장 변동성이 워낙 지난해 이후부터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런 그러니까 2% 이상 또는 미만의 이런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되게 좀 미미해져 있지 않을까, 너무 둔감해져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시장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주 초반과는 좀 다른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산타렐리가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 좀 하나 드리면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발표가 됐죠. 네. 지난밤에도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3개월 연속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향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부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들어서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저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수급적인 공백이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슈에도 좀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하실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점 매수를 절대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자산 배분을 충분히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을 늘리라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주식을 늘리라는 건가요? 둘 다 달러 자산이니까. 달러 캐시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좀 봤는데 눈여겨봤는데 너무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못 들어갔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1200달러 갔다가 지금 900달러대에서 또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오는 있는 과정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그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차원에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워낙 좋은 장세가 좀 연출이 되다 보니 저는 일단 내년에는 지수 장세라고 보기보다는
뭐 일단은 좀 더 개별 테마라든지 산업 또는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매크로한 것보다는 좀 더 마이크로한 부분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좀 오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업종과 생각을 하고 종목을 있습니다. 잘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올해 12월 달 들어 좀 큰 특징이 뭐냐면 꼴찌들의 반란이다. 네, 뭐 제가 이번 달 들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솔직히 올해 가장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쪽이 지금 12월 들어서 거의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으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 높은 상승률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12월 달 들어서 상승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높은 상승률이 아닌데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테슬라라든지 GM 포드 이런 쪽이 속해 있는 경기 소비재 쪽이 이번 달에 좀 부진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제가 이제 물량은 주식시장에서는 오버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등이 나온 부분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경기 소비재 쪽이라든지 IT, 에너지 쪽이 12월 달에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아실 만한 기업으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쪽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 내에서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특히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을 만한 또는 있는 그런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워낙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쪽도 잘 알려져 있죠. 이제 지난 간밤에 저희가 경구용 치료제가 FDA로부터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향후에도 좀 더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틸리티는 뭐 전기나 에너지 쪽이니까 워낙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는 두 개의 큰 이제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사회복지법안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12월 들어서 좀 부진했던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이제 경기 소비재 쪽에서 테슬라, 뭐 SE 이런 기업들이 좀 부진했고, 에너지나 IT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는 지금 오미크론이 발생하다 보니까 야 이거 수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좀 급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바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에도 좀 비교적 낙폭이 좀 크긴 했었죠. 네, 크긴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올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120% 넘게 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IT 쪽을 또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12월 이런 장세를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업종별로 좀 엇갈린 움직임 보였던 12월이었는데 또 전체 시장을 지금 바로 차트가 나오는데 네. 요 100일 이동 평균선이 의미가 어떤 부분에서 있는 건가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많이 보긴 하지만은 이제 일단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또 하나는 기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S&P 500 지수가 보면은 이제 50일이나 100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는 지표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이런 50일 이동평균선이 만약에 좀 하회하는, 주가 자체가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100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팬데믹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이 10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높은 지지력, 신뢰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최근에도 조정이 나오면서도 그 100일, 50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100일선까지는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렇다고 해서 이 지수 현재 종가와 이 100일 이동평균선 간의 갭이 크냐? 크지 않습니다. 한 3, 4%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크래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큰 낙폭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도 100일선이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100일선이 지지되는 선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는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향후에 어떤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 100일선이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인 현금 확보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크게 이탈의 기준은 크게 이탈의 기준 제가 아까 갭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떤 크래시로 인해서 뭐 최소 2% 이상의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개별 종목 단에는 더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조심하자. 네, 아무튼 그런 하나의 그냥 팁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업종별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일선을 이탈한 업종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S&P 500은 한 11개 업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S&P 500 지수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12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50일선을 상회하고 있고 100일선 같은 경우는 11개 업종이 이제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전체 업종이나 또는 지수 단에서 보더라도 이 1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50일이든 100일이든 둘 다 하회하고 있는 게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쪽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나마 퍼포먼스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방송사, 통신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올해 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적인 퍼포먼스 자체가 좀 낮은 부분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음 차트로는 살짝 이거를 언급해 보고 싶기는 한데 그 국내선의 이용객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다 보니 연말 이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국내선 이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항공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항공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회복세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인즉슨 항공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인 증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실제 2020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2019년 거의 수준의 한 90%까지는 회복이 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연말 연휴이다 보니 수급적인 공백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뭐냐면 국내선 이용자 수가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는 연휴를 좀 즐기기 위해서 도시 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뭐 전통적으로 이제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차트 하나로 보면은 항공 수요 괜찮네.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항공이라든지 여행 관련한 주식들이 대폭락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아침을 선사해 주시는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또 시장의 큰 그림 쭉 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의 이면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백브리핑. 기업의 속사정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컴퍼니 백브리핑. 해외 유명인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이 채널을 알게 된 우리가 이 시대의 위너입니다.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지는 백브리핑의 방송 내용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백브리핑 자주 보시죠? 네, 가급적 라이브로 보려고 알람도 설정해뒀어요. 오늘의 백브리핑은 이미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야, 우리 테슬라는 백브리핑 뿐이에요. 나도 백브리핑 구독하고 화성 갈 거니까. 나도 몰랐던 내 기업의 속사정을 알려주는 5시 정각 컴퍼니 백브리핑. 호기심 많은 어른들의 경제 교육 방송 7시 30분 오리지널 백브리핑 잘 기억하시고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러 가세요.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매일 6시 30분부터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요. 방송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여의도 오셔도 돼요. 이 시간에요? 네. 그 앞에 또 김밥도 판다고 하니까 김밥 한 줄 사셔서 여기서 이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또 연일 올라서 우리 교수님 표정도 편안하신 것 같은데 자,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시장은 부사장님께서 오늘도 좀 올라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마지막 멘트 하셨는데요. 네. 그대로 이틀 연속 좀 반등 일단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주시장에서 수급도 좀 안정적인 계속 흐름이 있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 하나는 역시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또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직후 흔히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주가가 크게 떨어진 거부터 시작한 거고요.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여하튼 오늘 FDA에서 파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 집에서 좀 받아갖고 집에서 먹고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긴급 승인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안전한 심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역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주시장으로의 펀드라든가 ETF의 자금은 계속 유입된 겁니다. 혹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은요, 미국에서는요, 펀드랑 ETF로 매년 평균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면 매주 50억 달러가 꾸준히 올해 들어왔습니다. 50억 달러로 하면 쉽게 해서 6조 원이란 돈이 그냥 꾸준히 들어오는 건데, 지난주에는 역시 팔자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 규모가 무려 35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대비 7배 정도 들어오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이제 연말이라서 어떤 우리식으로 보면 개인 연금이나 이런 계좌에 한꺼번에 이제 마지막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안전판 역할을 한 거죠. 물론 내년도에 대한 수익의 개선 등등 있겠지만 그런 것들과 어우러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FDA에서의 긴급 승인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에서는 호재 인식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유가가 이제 72달러 수준을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블랙 프라이데이 직전 추수감사절에 전 미국에서의 어떤 휘발유 수요 늘어나서 80달러 간다 이런 거 했었지만 75달러에서 오히려 훅 떨어져서 60달러 초반까지 잠시 왔었던 것인데 72달러까지 회복된 것이 시장에서는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10년물 금리가 오늘 1.46%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것이 오히려 미국 달러가 조금 안정되는 흐름. 물론 여전히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미국 달러가.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가 96포인트 수준으로 움직인 것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금값 자체도 지금 1,800달러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완전히 좀 안전된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공포지수인데요. 변동성 지표인데 종가로 보면 18포인트 정도로 끝났는데 여하튼 20포인트 여전히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여전히 아직까지 소위 마음을 놓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유가도 봐주셨고 지금 10년물 금리도 봐주셨는데 그 다음 차트 이거는 뭐죠? DXY 찾아봤는데 이건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그거 달러지수입니다. US 달러지수. 달러지수. 그럼 네. 달러지수나 금값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US 달러 지수도 상당히 높은 구간에 와 있거든요, 아직까지. 물론 조금 이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달러가 그렇게 높겠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달러를 찾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사실 미국 사람은 별로 안 느끼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미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불안할 때 보면 금이라든가 달러를 찾는 것은 승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PB분들, 강남에서 일하신 PB분들 은행에서 보면 요즘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문자나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미국 달러 통장 하시면 무슨 혜택 준다, 뭐 세금 혜택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가 전 세계 똑같은 수준인데 그래서 어찌됐건 달러가 많이 올라간 거가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또 반대로 보면 금값이 1,800달러를 다시 한 것도 여전히 시장에서 여전히 뭔가 불안을 느낀 사람은 여전히 꽤 많다라는 그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값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뭐 요즘에 사실 뭐 금리 빼고 안 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연봉도 안 올랐잖아요.
올려주세요. 예. 올리셨나 봐요. 올려주세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네. 빅테크가 살아나야지 주가 그쵸.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빅테크가 예. 또 뭐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잖아요. 교수님 많이 죽었습니까? 빅테크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서 크게 물렸다. 그 애플도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보고 아침 보스 시간에 보고 부사장님이 애플 좋다고 얘기하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애플이 뭐 사야 될 몇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애플을 최고점에 사신 분은 입장에서 보면 유유하시는 거죠. 애플 때문에 크게 손해났다.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좋다고 뭐 이학용 교수도 얘기하고 온갖 출연진들이 다 얘기하는데 이거 뭐냐? 미국 주시장도 메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도 긴 흐름에서 보면 지금 고점 대비 약간 떨어져 있지만 손을 한 번 뻗어 갖고 약간 부족하였고 손을 2번 정도 뽑으면 다시 고점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거래일수가 뭐 5, 6일밖에 남지 않아서 올해 안에 다시 최고가를 터치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은 상당히 다시 고점 수준에 다시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고요. 사실 알파벳이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진짜 이번에 2조 달러를 넘지 못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밑에 와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3, 4%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에 이제 터치하면서 2조 달러에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물론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여기 캐나다에서 처음 보여드렸던 기업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소위 팡 플러스라는 인덱스가 있고요. 네. 팡 플러스를 3배짜리를 하신 분은 FNGU라는 것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을 보시면 뜨끔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FNGU. 이런 분들은 지금 부사장님이나 저 때문에 다른 분 때문에 이런 걸 좋아서 샀는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수익률을 3배짜리 한 분들을 보면 지금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속상하시지만 한 배짜리나 꾸준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빅테크의 안정적인 흐름을 일정 수준 갖고 가시거나 지수를 꾸준히 갖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여전히 주가 아무리 누가 변동성이 있고 누가 떨어진다 뭐 아무리 겁을 주더라도 저는 왜 그렇게 겁을 낼 일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연말 맞이하면 사실 좀 긴 안목으로 그렇죠. 내년 시장 뭐 빅피처 그려보잖아요. 네. 교수님, 네네. 교수님 그래서 준비한 그림이 있으시잖아요. 이 그림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사실 마켓워치에서 어저께 나온 그림인데요. 2022년 경제는 어떤 모습인가. 물론 경제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3프로나 이런 데서도 경제학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를 나와서 내년도 전망 얘기를 3프로 시간에 꽤 많이 이코노미스트를 나와서 전문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너무 어렵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GDP가 어쩌고 뭐 무슨 2F 좀 들어도 머리 아픈 얘기가 많이 하는데요. 전 이 그림 한 장으로 마켓워치에서 얘기했고 사실 이 그림 하나로 수많은 정말 어렵게 얘기하고 학식이 많고 지식이 높은 정말 이코노미스트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 보는데요. 전 이 그림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그림은 딱 이 4가지 플러스 알파 몇 개 있겠죠. 오미크론, 물론 오미크론 그 다음 것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내년에 고물가, 하이 인플레이션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것이 되겠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rising interest rate,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뭐겠습니까? 사실상 보세요. 우리 여돈 대표님이나 앵커님이나 우리 부사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저다 마찬가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린다?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 0.2건 0.1건 안 하는데 딱 느끼는 것이 대출금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출금리가 우리나라도 모기지금리가 어쩌다. 그러니까 모기지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내년은 비거 페이체크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어찌됐건 내년에 자기가 월급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요. 이 4가지가 전반적인 미국 경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딱 단면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5가지, 6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여전히 내년에도 보스라는 겁니다. 내년에 모든 걸 다 떠나서 뭐 시장이 어쩌고 이익이 어쩌고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보스라는 겁니다. 보스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목줄을 짚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역시 바이러스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양책과 정부 보조금 시대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정부 보조금 받고 다양한 부양책으로 내가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던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 자기가 저축을 다 쓰고 나면 이제는 일할 사람이 조금 늘어나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가 목표치였는데요.
내년에도 한 4% 정도 인플레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말씀드렸던 모기지 금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기지 금리일 텐데요. 현재 3% 수준인 모기지 금리가 내년에 3차례 정도 기준금리 올라가 따라서 한 3.75나 4% 수준. 그러니까 4% 수준까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동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것이 되겠고요. 내년에도 제가 현재 여기 와서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이브리드 워킹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상황에서 꼭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는 직책은 여전히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식당이 됐건 카페가 됐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쪽은 사람이 구하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다 바뀐 겁니다. 이제는 굳이 왜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 거가 전반적인 세상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임금의 상승이죠. 임금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오를 것인데, 저도 이번 통계를 처음 봤는데요. 금년에요. 5% 정도 임금이 올랐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물론 저나 부사장님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만 5% 정도 임금이 올랐다는 것인데, 과거 연평균 12%밖에 안 올랐는데 내년에도 임금 상승의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다시 뭔가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 7번째는 이제 재미나게 표현한 건데, 현재 인식하지 못하는 변수가 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노벨, 경제학상을 했건, 대단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건 간에, 누구건 간에 작년 이 시점에 딱 12개월 전에 공급망 이슈를 얘기했던, 전망했던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6.7, 6.9까지 가는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예측했던 경제학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맘쯤에 저희가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수많은 변수가 또 나올 것인데, 결론은 뭐다? 내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 우리가 예상했지 못했던 변수는 계속 나오고, 저희가 좀 시장을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결국은 다양한 변수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적이다. 실적 외에는 다른 것들은 늘상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워하거나 더욱더 겁먹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변수를 근데 또 꼽자면 사실 늘 나오는 게 미국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대비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항상 좀 레벨이 높잖아요. 많이 그 올랐다.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요. 그런 그것도 좀 부담도 있죠. 변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미국 주식 저희 미치다 회원과 잠시 또 산책을 같이 만나서 했는데요. 그 다리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그분도 지인한테 미국 주식 왜 안 하냐 그러면 그분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미국만 너무 올랐다는 얘기 하는데요. 미국만 너무 올랐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최근에 그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아주 상대 강도인데요. 미국 외에 ROW랑 비교하는 건데, ROW는 Rest of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대비 미국의 상대 강도인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맞습니다. 마디마디 특히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2015년, 16년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잠깐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건 분명히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의 상대 강도는 지금 13년째 리만 사태 직후부터 추세적으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물론 올해가 이제 끝날 거 내일부터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망할 수도 있고 또 다시 기다릴 수는 있겠으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부사장님 전화 늘 강의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주부터 시작하고 나서 고민하는 게 낫지 않다. 한 주도 안 하고 나서 미국이 계속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친 기대, 지나친 우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거를 13년째 미국은 상대적으로 강했다. 내년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 시장 내에서 올해가 또 종목이나 그런 섹터를 선택할 때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강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분들도 계시고 좀 많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섹터에 관심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저 투자자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지수를 저희가 자주 얘기하면 지수 갖고 뭘 돈을 버냐고 하면서 종목을 잘 찾는 분들 나오잖아요. 종목 잘 찾아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 지수 대비 더 수익이 나면 그만큼 행복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올해만 하더라도요.
지수가 한 23%, 25% 올라갔는데 S&P 500의 평균 중간값은 훨씬 한 4포인트에서 5%포인트 모자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수를 못 이긴 종목이 절대 다수라는 겁니다. S&P 500 안에서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주린이 분들, 성학개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최소한 3개월 아니면 6개월 동안은 지수만 갖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이기기 쉽지 않고 종목으로 지수를 이긴다? 저는 웬만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늘 여유를 갖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래도 저래도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이신 분들도 그렇죠,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거 미국 시장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또 해안을 주셔야죠.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늘 자주 궁금했던 부분이고 많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뭐 걱정의 벽이라든가요, 그 벽이라든가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5만 가지 이런 그런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우연히 찾아보고 깜놀했습니다. 뭐냐면 제목 자체가 기다리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다리는 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크냐는 것인데요. 이 그림 제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글화 했습니다. 제가 직접 번역했는데 이거 필요하시면 그냥 캡처 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 그때요. 리만 사태 때 직전에 100% 현금화하는 아주 행복한 분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주가 좀 내리면 더 내릴 것 같고 조금 반등하면 아니야 이건 가짜 반등이다. 또 내릴 것 같고 또 내릴 것 같다 해서 13년째 기다렸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주식을 팔고 살 시점을 못 들어간 건데요.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듣고 저점 테스트가 또 할 거다. 이번 조정은 진짜 클 거다. 아니면 큰 조정이 지금 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작년에 팬데믹이 나오면서 저도 처음 봤고 부사장님도 처음 본 그런 2주 만에 35%가 급락하는 시점에서 이번엔 진짜 다르다. 엄청 떨어질 거야. 특히 이번 9월, 이번 12월에도 들어와서도 11월 말부터 다음 약세장까지 진짜 기다려야 된다. 곧 더 떨어질 거다. 내년에는 진짜 지금보다 한 15%, 20% 떨어질 거란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기다림은 많지만 이 그림에 의미하는 것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한 주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김밥을 너무 오래 기다려갖고 빨리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김밥 하나라도 먼저 네, 맛을 볼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또 교수님 보내드리고 가야죠. 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오늘은 김밥으로 시작해서 김밥으로 끝나는 방송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침은 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럼요. 예, 아침 챙겨 드셔야 하루가 또 상쾌하게 시작할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얼른 김밥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잠시 후 3분 뒤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